오늘은 나도 모르는 새 겪고 있는 노년기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와 노년기우울증만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나가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혹시 나도? 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해집니다. 다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국제 컨퍼런스 테드 강연자인 가이 윈치가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죠. 그럼 어떻게 하죠? 깨끗이 씻고 약 바르고 밴드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웃으면 다행이다 싶죠. 그런데 마음이 다쳤을 땐 어떨까요? 속이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몸이 아프면 치료해야 한다는 걸 배우며 자랐지만 마음이 아플 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서적인 아픔에 대해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스스로 돌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께 혹시 마음이 조금 닫혀 있지는 않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외롭고 속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저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그럴 나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천천히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병원에서 하는 진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작은 거울 같은 시간입니다. 총 1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최근 2주 아니면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하나. 예전에는 재미있던 일이 요즘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둘. 하루가 너무 길고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 의욕이 안 생긴다. 셋.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며칠이고 집 안에만 있는다. 넷. 혼자 있다는 게 편하기보다 점점 쓸쓸하게 느껴진다. 다섯. 자꾸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 여섯. 새벽에 자꾸 깨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일곱. 내가 이제는 가족이나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여덟. 마음이 허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아홉. 요즘은 예전보다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 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돈다. 여러분, 이 중 4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내 마음에 잠깐 쉬어가야 할 신호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이 조용히 속으로만 겪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나 4개 이상 나오셨다면 오늘 영상을 더욱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위 자가진단 질문들처럼 노년기우울증은 다른 우울감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몸이 먼저 아프다고 느껴집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마음의 아픔보다 먼저 두통, 소화불량, 허리 통증, 만성 피로감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도 몸에는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체 증상들이 사실은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노년기에는 특히 왜 그 말을 했지? 뭐 하려고 했더라? 하는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도 치매 초기 증상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로 이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있지만 노년기에는 은퇴와 건강 문제, 친구나 배우자의 상실 등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사회적 고립이 우울감을 키우고 회복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넷째, 우울함보다 짜증이나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꼭 슬프고 울적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격이 변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우울증의 한 신호입니다.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가 자주 터진다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커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 같은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우울증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우울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몸도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통증이 늘어나며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면서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 혼란을 주는데 방치하면 실제 치매로 진행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가족, 친구들과 멀어지고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립이 심해집니다. 고립은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울증은 숨기고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때처럼 제때 돌보고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도 돌봐야겠다는 작은 용기가 노년기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마음이 힘들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몸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기입니다. 혼자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변 사람이 내 상태를 알아주면 도움을 받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시작하기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리듬을 찾아줍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만들고 지금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우울감을 줄이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몸이 안 좋다고 집 안에서 쉬려고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하루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야지만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용기가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전화나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인정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처럼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는 약도 바르고 밴드도 바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 마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걸 돌보는 작은 첫걸음을 내딛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부터 내 마음을 돌봐주세요. 그 길 위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